그런데 그 돈 끝까지 당신 걸까요? 노후 준비라고 하면 우리가 챙기는 건 결국 둘이에요. 돈 아니면 몸. 근데 무서운 건 치매는 그 중에서도 돈부터 조용히 가져갑니다. 지금 통장에 다들 돈 모으고 계시죠? 적금 붓고 주식 보고 코인 들여다보고. 미국에서 8,000명의 자산을 20년간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훗날 치매로 진행될 분들은 진단 6년 전부터 자산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식 펀드처럼 머리를 굴려야 하는 돈부터요. 본인은 요즘 투자가 잘 안 풀리네 싶지만 무너지고 있었던 건 돈을 판단하는 능력, 그게 기억보다 먼저 무너집니다. 재밌는 건 같은 분석을 암이나 심장병 환자처럼 다른 질환에서도 해봤는데요. 이분들은 진단 전에 자산이 새지 않았어요. 결국 이건 치매에만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거꾸로 생각해 봅니다. 돈이 새는 이 패턴을 거꾸로 읽으면 뇌의 변화도 남보다 먼저 알아챌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신용카드 기록을 들여다봤더니 치매 진단 6년 전부터 연체가 늘기 시작했어요. 정작 본인은 모르는 변화를 통장이 먼저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통장 그 자체보다 그걸 굴리는 뇌가 진짜 여러분의 자산인 셈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6년, 치매 진단 전 6년. 방금 통장에서 돈이 새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은 몇 살이죠? 네, 6년 전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건 나이 지긋한 분들 이야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어쩌면 오늘 얘기는 20, 30대 분들이 꼭 들으셔야 돼요. 난 아직 젊으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확히 반대입니다. 우리네의 공감 감각은 19살에 정점을 찍고 20살이 되면 벌써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니까 치매 예방은 은퇴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첫 자취방, 첫 신혼집 고르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이 뇌를 어떻게 지킬 거냐? 그 열쇠는 의외예요. 약도 영양제도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머무는 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뉴로테리어라고 부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저는 뇌 영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하는 의사입니다. 10년 넘게 10,000건이 넘는 뇌 영상을 들여다봤어요. 그렇게 수많은 뇌를 보다 보니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왜 어떤 뇌는 치매를 이겨낼까? 뇌에 똑같이 알츠하이머 독소 물질이 쌓여 있어도 어떤 분은 무너지고 어떤 분은 끝까지 또렷한 정신으로 사세요. 오래 연구해 보니 뇌를 지키는 마지막 열쇠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쥐어져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뇌는 그저 병리가 쌓이면 무너지는 생물학적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그 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가라는 삶이 얹혀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환경이 똑같은 병을 안고도 누구는 발병을 늦추고 누구는 앞당기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삶의 환경, 집이 정말 뇌의 운명을 가르는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영국에서 50대 이상 10,000명을 8년간 추적해 봤더니 자산이 많은 그룹과 적은 그룹의 인지 기능을 나이 따라 쭉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두 곡선이 70대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50대 출발선에서 이미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벌어진 그 격차는 끝까지 좀처럼 좁혀지질 않아요. 그 간격을 나이로 환산하면 약 7년. 같은 65세라도 자산이 많은 쪽은 50대 후반에 뇌를 가진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에요. 노년의 뇌를 가르는 진짜 변수는 매달 통장에 꽂히는 소득이 아니라 어떤 집에 사는가, 바로 주거자산이었습니다. 꼭 비싼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공간과
그 안에 켜켜이 쌓인 삶의 안정감. 이게 월급보다 노년의 뇌를 더 강하게 갈라놓았습니다. 가끔 진료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저는 언제부터 치매였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한 가지는 분명해요. 치매 진단을 받은 그날은 병이 시작된 날이 아닙니다. 치매는 70대에 갑자기 닥치는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40대부터 흐르는 강물이에요.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20년을 소리 없이 쌓이다가 어느 날 임계점을 넘은 거죠. 그래서 치매 진단받은 날은 뇌가 20년을 버티다 둑이 무너진 날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의 뇌에도 그 강물은 이미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이 강물이 보내는 첫 신호는 의외의 곳에서 나타났는데요. 사실 우리 뇌는 기억을 잃기 훨씬 전부터 길 찾는 능력부터 먼저 내려놓습니다. 우리 뇌에는 길을 찾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이에 따라 주로 쓰는 모드가 달라져요. 젊은 때는 주로 드론뷰 모드를 씁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머릿속에 전체 지도를 그리는 방식인데 그리드셀, 격자세포라고 뇌 속 GPS 세포가 핵심 엔진이라서 성능은 최고인데 에너지를 엄청 잡아먹습니다. 전 세계에 430만 명을 연구한 C히로 캐스트 연구라고 모바일 게임으로 전 세계인의 길찾기 능력을 평가하는 연구를 봤더니 이 드론뷰 능력이 19살에 최고점을 찍고 그 뒤론 평생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러다 우리 이제 40, 50대 중년이 되면 우리 뇌가 에너지 많이 쓴 드론뷰 더는 못 쓰겠다 하고 모드 체인지를 하는데요. 훨씬 경제적인 헤드라이트 모드로 갈아탑니다. 자, 헤드라이트 모드는 내 몸을 기준으로 내가 여기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돌면 빨간 지붕에 빵집. 알겠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직관적인 단서에 의존해서 길을 찾는 방식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그 스타필드 같은 대형 쇼핑몰 주차장에 가면 내 차 어디 있지 하고 깜빡깜빡 하시죠. 그런데 이거는 어떤 병이 아니라 뇌가 나이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중년이 되면 안 그래도 헤드라이트 모드에 의존을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단서를 따라 길을 찾고 있는데 혹시 치매가 시작되면 이 헤드라이트 모드를 관장하는 두정엽이라는 뇌 부위에까지 치매 독소가 공격을 해버리면 그나마 붙들고 있는 이 헤드라이트 모드마저도 무너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늘 가던 동네 마트, 심지어 내 집 안에서조차 길을 잃게 됩니다. 그게 바로 조기 치매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희망적인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질문이 있는데요. 치매라는 파도가 밀려와도 무너지지 않는 뇌를 만들 순 없을까? 최신 뇌과학은 놀라운 희망을 보여줍니다.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이 뇌에 잔뜩 쌓여 있어도 인지 기능이 건강한 사람처럼 멀쩡한 분들이 최대 30%나 됩니다. 병은 있지만 그 병에 무너지지 않는 거죠. 이건 제가 2024년 미국 신경과 공식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인데요. 제가 연구한 유전성 치매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치매 유전자가 나의 치매의 발병 나이를 그대로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50세에 치매가 생기셨으면 나도 50세 무렵에 치매가 오게 운명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살 한창 연애도 하고 꿈도 많을 나이에 나는 30년 뒤에 치매가 온다 라고 미리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전자의 영향이 절대적인 병에서조차 매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고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잘 돕고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활짝 열린 삶의 태도를 가진 분들은 유전자가 정해둔 그 나이보다 실제로 치매가 더 늦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비밀을 뇌 속 맹그로브 숲에 비유합니다. 열대지방이나 동남아 가면 맹그로브라고 해안가에 많이 심겨져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때
맹그로브 숲이 막아준 해안은 피해가 훨씬 적었어요. 촘촘하게 얼기고 썩인 뿌리 덕분에 30평 안에 30그루만 심겨져 있어도 쓰나미의 파괴적인 에너지를 무려 90%나 흡수해 주거든요. 우리 뇌 속에도 알츠하이머라는 파도에 맞서 소중한 인지 기능을 지켜주는 회복 탄력성의 숲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숲이 타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에 머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울창하게 가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아직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강의 중류에 서 있는 겁니다. 하류에 이르면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럼 그 숲 어떻게 가꿀까요? 요즘 많이들 웰니스 이야기 하시잖아요. 방법은 넘쳐나지만 그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몸에 좋은 거 먹고요. 잘 자고, 그리고 땀나게 운동하고 즐겁게 사람들 만나는 거. 근데 다 아는데 문제는 그걸 매일 해낼 의지예요. 사실 저도 퇴근하면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쇼츠 보느라고 꼼짝없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꼭 게을러서라기보다는 하루 종일 이것저것 결정하느라고 지친 뇌가 가장 인지 부담이 적은 쉬운 길로 도망친 거죠. 그래서 노인학의 거장 로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해질수록 환경이 내게 미치는 힘은 강력해진다. 의지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약해지지만 공간을 한번 바꿔두면 매일 나를 받쳐줍니다. 그러니 웰니스를 위해 굳이 먼 곳으로 떠날 필요는 없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매일 머무는 공간을 뇌가 편안한 곳으로 바꾸면 됩니다. 솔직히 그래요. 내 몸속을 바꾸는 것보다 몸 밖을 바꾸는 게 훨씬 쉽습니다. 식단 바꾸고 운동하는 거 어디 내 맘대로 되던가요? 그것보다 뇌 친화적인 조명 하나 주문하고 공간을 손보는 게 훨씬 쉽지 않나요? 그리고 운동도 수면도 관계도 식사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어디죠? 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은 치매 예방의 배경이 아니라 뇌 건강이 매일 만들어지는 현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개념이 뉴로테리어입니다. 뇌과학의 뉴로,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공간을 뜻하는 인테리어, 이 둘을 합친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뇌를 살리는 공간 처방인데요. 벽지새, 조명 밝기 하나, 가구가 놓인 미세한 각도 하나. 사소해 보이지만 이 모든 게 뇌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그대로 개입하거든요. 그래서 치매를 늦추는 집은요, 꼭 특별한 어떤 시설이 아니라 뇌의 나이에 맞게 조금씩 손본 우리 일상의 공간이에요.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치매 신약 개발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조명 하나 바꾸고 가구 배치를 조정하는 일이 오히려 뇌를 위한 실질적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부터 공간으로 미래의 뇌를 설계해 두는 것. 저는 이걸 선제적 인지건강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공간이 뇌를 바꾼다는 첫 번째 증거. 런던 택시기사 연구입니다. 런던은 길이 복잡하기로 악명이 높은데 이 길을 수년간 외운 런던 택시 기사들의 뇌를 MRI로 촬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간을 파악하는 일을 담당하는 후방 해마라는 부위가 일반인보다 눈에 띄게 커져 있었어요. 그것도 운전 경력이 길수록 더 컸습니다. 앞서 말한 그 드론 뷰 모드, 머릿속에 한눈에 지도를 그리는 능력 말이죠. 그걸 매일 극한까지 굴렸더니 헬스장에 다닌 근육처럼 실제로 후방 해마가 부풀어 오른 겁니다. 내가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뇌의 구조 자체를 바꾼 거죠. 혹시 원래 길눈이 밝은 사람이 택시기사가 된 게 아니냐고요? 그래서 연구진이 견습기사들을 따라가 봤어요. 그 실제로 합격해서 진짜 기사가 된 사람들만 후방 해마가 더 커졌고요. 시험에 떨어진 사람, 연습 안 한 사람은 그대로였습니다. 타고난 게 아니에요. 경험이 맞는 겁니다. 택시기사처럼 꼭 운전대를 잡아야만 뇌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집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공간은 매 순간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중엔 뇌를 조용히 갉아먹는 신호도 있어요. 집이 어지러우면 정신 사납다. 이게 꼭 기분 탓이 아니라 뇌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프린스턴 대학 연구팀이 밝혔는데요. 눈앞에 보이는 시야가 막 어지러우면 눈에 들어온 자극들이 서로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주의를 끌어서 오히려 서로의 신호를 방해해서 뇌에 들어오는 자극의 총량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중요한 데 쓸 인지 자원이 그만큼 깎이는 거죠. 그러니 책상 하나 치우는 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뇌에 부담을 더는 일인 거죠. 심지어 집은 우리 몸의 호르몬까지 건드립니다. 자기 집을 어수선하다고 표현한 사람들은 저녁이 돼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긴장이 안 풀리는 거죠. 반대로 자기 집이 깔끔하고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밤이 되면 정상적으로 떨어졌죠. 호주에서 1000가구를 조사한 연구에서 곰팡이 핀 벽지, 덜컹거리는 문, 구멍난 방충망처럼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방치한 주거 결함들이 하나씩 늘 때마다 정신건강 점수가 계단을 내려가듯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집에 사느냐에 따라 뇌가 훗날 치매에 걸릴 확률이 달라질까요? 2025년 중국에서 45세 이상 10,000명을 9년간 추적했는데 지금 똑같이 건강해도 어떤 집에 사느냐에 따라 훗날 치매에 걸릴 위험이 최대 35%까지 갈렸습니다. 그럼 어떤 집이 치매로부터 뇌를 지켜줄까요? 디지털 연결성을 갖춰 세상과 소통하는 집, 위생적이고 쾌적한 집, 소음과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철근 콘크리트 골조의 집, 나가서 바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 친화적인 시설이 있는 집, 시니어 커뮤니티가 있어 고립되지 않고 이웃과 어울릴 수 있는 집이죠. 근데 눈여겨볼 건 꼭 큰돈이나 거창한 공사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잡동사니를 치워가지고 내가 좀 쉴 수 있는 시야를 트여주는 단순 정리 정도만으로도요, 치매 위험이 최대 12.5%나 줄어서 값비싼 편의시설 설치 효과의 2배가 넘는 효과를 보였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좋은 집 사는 사람들은 원래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싱가포르 대학 연구를 보면 쾌적한 집에 사는 노인은 망상이나 환각 같은 치매 전조 증상을 볼 확률이 80%나 낮았어요. 게다가 소득이나 직업과 같은 경제적인 변수를 통계로 다 걷어낸 뒤에도 집이 주는 보호 효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와 상관없이 내가 매일 머무는 공간의 질 그 자체가 뇌를 지킨 거죠. 자, 그럼 집을 바꿔야 한다면 언제가 좋을까요? 이 그래프에 답이 있는데요. 내 몸과 뇌의 활력은 나이가 들수록 쭉 내려가고 반대로 환경에 휩쓸리는 환경 의존도는 나이가 들수록 올라갑니다. 로톤 박사의 말처럼 내 능력이 약해질수록 환경에 더 크게 휩쓸리니까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환경을 바꾼 힘은 충분하면서 변화된 환경에 덜 휘둘리는 유일한 교차점, 그게 바로 40세에서 55세 사이입니다. 이때는 주거 리모델링을 감당할 체력과 또 경제력도 어느 정도 있고 무엇보다 바뀐 집 구조를 금세 내 몸처럼 익힐 수 있는 유연한 뇌가 있죠. 실제로 영국에서 노인 수천 명을 여러 해 추적 관찰해 봤더니 건강할 때 미리 집을 바꿔둔 사람이 나중에 노년이 돼서도 일상 기능이 무너지는 속도가 확연히 느렸습니다. 70대가 넘어 고치는 건 예방이 아니라 사후 대응일 뿐이고 또 그래요.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급격한 이사를 해서 사는 환경을 갑자기 바꿔버리면요. 취약해진 뇌의 그 변화 자체가 오히려 인지적 부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치매로의 진행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가꿔둔 뇌 친화적인 집은 훗날 내 집에서 존엄하게 지낼 시간을 10년, 20년 벌어주는 자산입니다. 그럼 미리 가꾸면 뭘 얻고 미루면 뭘 잃을까요? 영국의 한 대규모 연구에서 가장 좋은 동네와 가장 열악한 동네, 두 곳에 사는 주민이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인
건강 수명의 차이가 무려 17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은퇴 후 70대 후반까지 여행도 하고 크루즈도 타고 취미를 즐기며 제2의 인생을 사는데 누군가는 그만큼의 세월을 병치레로 흘려보내요. 늙어서 낯선 병원 천장만 올려다보며 버틸지 익숙한 내 집에서 자유롭게 지낼지 그 갈림길이 지금 매일 밤 잠드는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부모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집은 서로 다른 뇌의 시간이 공존하는 우주입니다. 한 지붕 아래에 40대의 정신없고 빠른 궤도와 70대의 느릿느릿 흘러가는 시간이 함께 흐릅니다. 100세 시대의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가족 중 누군가의 기억은 조금 더 빨리 희미해지기도 하죠. 신혼을 시작하고 함께 아이를 키우고 평생을 보낸 집, 그 집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머물 수 있을까요? 집은 부부 중 한 명에게 먼저 치매가 찾아오더라도 끝까지 살던 곳에서 함께 나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프고 나서 떠밀리듯 옮기는 게 아니라 건강할 때부터 미리 만들어둬야 하고요. 뉴로테리어는 서로 다른 뇌의 나이를 사는 가족들이 한 공간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공간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방도 뇌의 나이에 맞춰 달라져야 해요. 건강한 40대부터 정상 노화를 겪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중증 치매 환자까지 하나의 인지 연속체의 흐름 위에서 세계 최초로 단계별로 푼 뉴로테리어 3단계 공간 처방입니다. 1단계, 건강한 40, 50대의 집을 위한 예방 단계입니다. 아직 뇌가 건강한 지금이 사실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맹그로브 숲 기억하시죠? 쓰나미가 몰려오고 나서 나무를 심으면 이미 늦습니다. 파도가 잔잔한 지금 미리 심어 뿌리를 깊이 내려둬야 훗날 그 숲이 뇌를 지켜줍니다. 이때 집이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아직 여유가 있을 때 뇌 속에 그 숲의 뿌리를 촘촘하고 튼튼하게 미리 길러두는 거죠. 창밖 녹지 실내 식물처럼 자연을 닮은 바이오필릭 디자인이 뇌 속 뿌리를 키워줍니다. 요즘 유행하는 무채색 미니멀리즘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극이 너무 없는 공간은 뇌에 오히려 감각을 굶기는 셈이거든요. 2단계, 60대 이후 정상 노화를 겪는 우리 부모님을 위한 관리 단계인데요. 이때는 길 찾기가 조금씩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시기죠. 이때는 노란 문은 주방, 초록불은 화장실, 눈에 보이는 단서로 뇌가 한눈에 공간을 읽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이순 치매 마을에서는 구역마다 색을 다르게 칠하고 글자 대신 파인애플이나 물고기 같은 그림을 붙여가지고 늙어가는 뇌에 길을 찾는 인지 부담을 확 덜어줬어요. 3단계는 중증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보호 단계인데 이때의 집은 예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생존 신호,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빨간 접시의 기적이라고 흰 죽을 흰 그릇에 담는 것보다 빨간 그릇에 담자 놀랍게도 식사량이 25%나 늘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돈이라는 화두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금융자산은 판단력이 무너지는 순간 가장 먼저 새어나갑니다. 결국 그 돈을 끝까지 지키는 건 늙어서도 건강한 뇌고 그 뇌를 지키는 건 매일 머무는 우리 공간이에요. 그리고 혹시 이런 적 없으셨어요? 오랜만에 찾은 부모님 댁이 예전보다 좀 어두침침하고 황량해 보였던 순간 가슴이 답답해도 아휴 나이 드시니까 어쩔 수 없지 하죠. 근데 만약 그 반대라면요. 노년의 형편이 어려워서 공간이 나빠진 게 아니라 공간이 나빴기 때문에 노년이 어려워진 걸 수도 있어요. 그 어두운 집이 부모님의 뇌를 갉아먹고 무너진 뇌가
결국 통장까지 무너뜨리니까요. 꼭 비싼 집 타워팰리스로 이사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보셨잖아요. 그냥 내 방 정리, 잡동사니를 치우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12.5% 줄었습니다. 공간을 돌보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사는 이 집에서 끝까지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을까요? 그 답을 만들 시간은 뇌가 건강한 바로 지금뿐입니다. 집이 바뀌면 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다음 편부터는 내 집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치매 예방 공간 처방이 시작됩니다. 하루를 마치면 눈이 뻑뻑하고 머리까지 묵직하시죠? 언젠가부터 메뉴판도 쌀쩍 떼고 보게 되고요. 그저 피곤해서 노안이라서라고 넘기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부모님이 가스레인지 불을 자꾸 놓치시는 것도, 검은 현관 매트 앞에서 걸음을 멈칫하시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흐름 위에 있습니다. 뇌가 나이 들면 눈에 비치는 세상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 달라진 세상의 원인을 뇌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 거기서 뉴로테리어만의 공간 처방이 출발합니다. 그 위에서 저와 함께 다음 시간부터 우리 집을 조금씩 뇌가 숨쉬기 좋은 공간으로 바꿔나갈 거예요. 벽과 바닥의 대비로 공간의 윤곽을 세우고 뇌가 편안해하는 벽지의 색과 무늬를 골라보고 낮과 밤의 리듬이 흐트러진 몸속 시계를 다시 맞춰주는 조명까지. 뇌를 위한 진짜 처방은 2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지금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 집에서 혹시 걱정되는 공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고 하나씩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늙지 않은 뇌를 위한 공간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구독해 두시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그 순간에 처방전이 이미 곁에 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씨앗이 되어 여러분 뇌 속에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은 맹그로브 숲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뇌과학의 시선으로 공간을 처방하는 뉴로테리어 공간 처방 닥터 손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